국내 정치 관련해서는 김건희 민주주의 특검이 어제로서 종료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전부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만 기소를 했고, 우리가 양평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특혜 연루돼 있었던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까지 제대로 하질 못한 상황이라 요 부분에 2차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파견 검사들이 태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도 10년 구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란을 했는데 웬 10년이야 그러는데, 내란죄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로 10년만 처받은 거예요. 관련해서 하나하나 기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이요. 지금 일단 재판이 총 7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혐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허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에 관련해가지고 체포방해 5년, 심의권 침해 등 2년, 통화기록 삭제 3년, 허위 선포문 작성 2년, 이렇게 다 합쳐서 10년이 구형이 된 거고요. 자, 다음 달 16일 날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남은 재판이 또 6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6건에서 나온 형량도 다 합쳐지겠죠. 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내란과 관련된 기소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기현이가 원래는 이제 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쉰대요. 원래 이렇게 휴식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휴정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휴정 안 하고 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부지런해졌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름 휴가도 다 가던 새끼가 왜? 아니, 이게 이제 자기 2월 달에 인사 발령 있기 전에 2월 초나 1월 말 중에 재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지가 끝내놓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계약 조건이 일단 자기가 1심은 해줘야 되는 일심을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사안들이 좀 등치가 큰 것들이 있거든요. 사형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남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유죄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사용해야죠. 네. 그리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일반 이적 혐의.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주 2회에서 4회 집중 심리가 열릴 예정이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걸 외환죄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외환죄가 되려고 그러면 상대국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짜오거래, 공모 관련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김태효를 안 잡아 조지니까 공모 관련된 걸 못 찾아서 외환죄는 아직 여기 적용을 못 시키고, 이적죄, 즉 일반 이적죄로 일단 재판이 시작됩니다. 기소가 시작되는데, 김태효만 잡아 넣을 수 있다고 치면 일본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몽골에서든 어디서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또 미국도 나설 수 있거든요. 미국의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일종의 허가 내지는 양해를 얻으려고 했었던 정황만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요거는 외환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증 혐의가 또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 지금 총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유죄로 나게 되면, 이미 다른 데서 먼저 유죄로 판결나 있는 상황에서 내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기현의 1심 재판 풀어주기는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증거로 다른 짓거리를 해갖고 내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처벌들을 전부 다 유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제일 큰 근본적인 내란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은 지기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머지가 다
나머지가 다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내란도 무죄가 될 수 있어.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쵸? 근데 나머지가 다 유죄야. 왜? 근데 내란만 무죄야. 그 내란만 무죄야. 이 나머지가 내란을 위한 행위들인데. 그러니까 뭐 불법 계엄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내란으로 몰고 가지 않고 일종의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오버해서 썼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권한 남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는 이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요거를 비벼주려는 게 얘네들 목표였을 건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고 치면 2월 달에 지금 아마 예정이 돼 있지만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그렇게 얘네들 원하는 대로 무죄로 가기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현재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7월 달에 이제 재구속된 이후에 6개월이 이제 1심 동안 구속할 수 있는 구속 기간인 건데 이러한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구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6개월 이내에 모든 재판들의 선고를 마치겠다라는 규정들을 모든 재판부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를 한 달만 늦게 출범시켰어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조사나 기소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는 꼼짝없이 빼줘야 되는 공백이 생길 뻔했어요. 그거를 어찌됐거나 우리 국회가 난리 났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던 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윤석열은 좀 웃겨. 거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아니 1월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되더라도 집에 안 가겠다고. 나 구속 만료되더라도 나 안 돌아가고 그냥 감옥에 있을게요. 마누라도 없고 그런데 가면 뭐해요? 김건희도 없는데 이러면서 집에 안 간다는 게 무슨 아, 소리야? 나는 이게 왜 되게 충격받았어요. 무슨 미친 새끼 아니야? 나 그냥 깜빵에 있을게. 나 이렇게 무리해갖고 만기 그거 진짜 늘리려고 하지 마. 만기 되면 바로 튀어나갈걸요? 이 새끼는? 난 이유를 댄 게, 집에 가봤자, 저기 와이프도 지금 구속돼 있고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뭘 할 게 있다고 안 가겠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야? 와이프랑 같이 내보내달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한 몸이라는 걸 이제 입증한 거지. 이쯤 되면 이쯤 되면, 그래, 이 정도 사랑이면, 그래, 국가가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거는. 국가가 이 사랑을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방에 넣어줘라! 만료되면 바로 김건희 깜빵으로. 왠지 모르게,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 둘이 집어넣어놓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대신에 칼하고 도끼는 서로 하나씩 갖고 있어.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법정 진술을 하는데, 눈이 안 좋다는 애가 A4지 한 장을 들고 읽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계엄 같은 게 자주 일어나는 나라, 상시로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있었다. 여러 차례 있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위협한 게 내가 아니다. 특별히 누구 위협을 했어요? 누가 죽긴 했어요? 나 그냥 안 한 걸로 해주세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은 대가리에 뭐가 그거 했던 쳤길래. 인간들은 총 맞아 뒤졌거나 사형 선고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밖에 없죠. 진짜 그러니까 대가리에 총 맞아 뒤졌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빵으로 사형을 쳐맞은 다음에 살려주세요라고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더라고. 윤석열 부활시킨다면서. 일단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여서 죽인 다음에 부활을 시킨대? 몰라. 뭐야 지금 신흥 종교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뭐? 윤석열은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새로운 이 땅의 참아버지 참어머니를 지금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과거 사례와 다르지 않다. 계엄은 특별한 위법적인 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계엄 일으켜도 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더 마세요. 웃기는 건 이재명이 야당에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엄을 일으켰대요. 독재는 집권 여당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야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는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야당이 독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무능을 그렇지. 저는 만천하에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요. 야당은 설득을 정권을 가진 못했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정권도 안 가진 야당이 독재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꼴이 무능하면. 배기 싫어서 제가 깔끔하게 계엄으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새끼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짓인데 안 했다고는 말 안 하는데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야당의 독재라는 게 이퀄 본인의 무능이 네가 대통령이잖아. 네가 권한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잖아. 그 권한 가지고도 야당을 어찌하지 못했다는 건 네가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거잖아. 병신아, 그 생각이 안 되냐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되냐고. 그리고 이 새끼가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지? 이 새끼가 어떻게 검사가 됐지? 아주 그냥. 그리고 체포영장 갖고 와서 체포하려고 한 건 대통령을 가볍게 본 행위다. 자기는 자기에 대한 직위를 무시한 처자다 그러면서 겁나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과 어떤 자존감을 강하게 내세웠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는 청와대도 내놓으려고 했었던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와대 나올 때는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한남동 관저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거는 내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이 이율되는, 이 정반대되는 주장을 동시에 붙여서 하고 있는 거야. 그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씨. 사병들 통닭 이재명 야당이 통닭값을 안 줘가지고, 깎아가지고. 예산은 군 예산 지가 다 깎아놓고 무슨 도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처앉아 있을지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되나? 아니, 군대밥 계산하라고 해외에 있는 군사 식량도 다 먹어봤다잖아. 그래 놓고 부식비는 네가 줄였잖아. 그러니까. 어? 심지어 아무튼. 전투식량이었잖아, 그거. 그러니까. 맛도 없는 전투식량. 그래서, 아이고, 씨.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